경쟁력 분석이 왜 필요한가? 그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자사의 경쟁력이, 그지? 현 시점에서 자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지? 우리는 경쟁력 분석을 하고, 또 현재 경쟁력 수준에 따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이 또 달라지죠, 그지? 경쟁력이 약하면은 마케팅을 좀 강도 높게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지? 경쟁력이 강하면 마케팅 그렇게 뭡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그지? 미시적, 거시적 마케팅 전략이 달라진다. 자, 경쟁력 분석할 때 분석 수준별로 분석합니다. 분석 수준별. 그래, 분석 수준은 어떤 게 있느냐? 산업 수준이냐?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기업 수준이냐? 아니면 사업부 수준이냐? 그 안에 사업부 안에 있는 각각의 뭐 팀별, 기능별 수준이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굳이 그리면은 뭐 이렇게 뭐 피라미드 시스템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 전체 수준이냐, 그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수준이냐, 재고 위치에서, 그지? 또는 사업부 수준이냐, 뭐 이렇게 역으로 가야겠다. 역으로 이렇게 사업부 수준이냐, 산업 수준이냐, 그다음에 기업 수준이냐, 사업부 수준이냐, 기능 수준이냐,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지? 밑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 수준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층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계층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야 실효성이 있죠. 그지? 조직적으로 분석해야 되겠죠. 그지? 구조적으로. 자, 책에서는 사례 뭐 동서울전자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력 분석을 어떻게 하냐. 산업 수준은 가장 넓은 범위잖아. 그지? 넓은 범위니까 동서울전자가 소속된 전자산업 전체를 분석하죠. 전체 산업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뭡니까 회사가 동설전자가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 할 때는 뭐냐면 모형이 파이브 포스 모형이라 해가지고 이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기업 수준에서는 어떻게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뭐 BCG 매트리스라든지 G 맥켄지 매트리스라든지 이걸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 작은 기업 내부에 있는 각 부별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업본부지, 그지? 본부가 있으면 각각 본부 말고도 따로 세부적인 부서들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 본원적 경쟁 우위란, 요거는 앞에서 들어봤죠, 그지? 우리가 어떤 본원적인 어떤 경쟁 우위가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더라? 제품의 질하고 원가지, 원가, 비용, 그지? 질과 원가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따지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엔소프 매트리스 모형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수준, 그지? 각 사업부에 소속된 개별 팀, 또는 제품별로 분석하는 거고, 팀의 역량이라든지 내부 역량이라든지 제품의 어떤 경쟁력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분석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환경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앞에서 봤던 거 있죠. 분석하는 거. 미시 환경 분석하고 그지 미시 환경 분석, 거시 그지 포시 분석, 그다음 거시 환경 분석인 패스트 분석.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스왓 분석이라는 거 하는 게 있거든, 그지? 그래서 약점하고 강점하고 약점, 그지? 스트렝스하고 뭐 위크니스하고, 그지? 그다음에 오퍼튜니티 기회하고 위협적인 요소, 그지? 트리트, 그지? 이런 약점, 강점, 약점, 기회, 위협적인 요소를 분석하는 거, 스왓 분석, 그지? 이런 게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금 간략적으로 했던 것들 이제 자세하게 봅시다. 자, 포터의 산업구조 모델 분석. 자, 어떤 게 있는가? 산업구조 분석 중에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파이브 포스 분석 모델 요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현재 이 경쟁사와 경쟁 정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회사가 공급자와의 교섭력이라든지 수요자와의 교섭력이 어느 정도 우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규 기업들의 진입에 있던 위협 약한지 강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체제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에 따라 가지고 경쟁 정도를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무시장의 어떤 경쟁 강도 그 다음에 또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될지 또는 철수를 해야 될지 그지? 포기를 하고 철수해야 될지 시장 신규에 또 진입을 해야 될지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마이클 포터라고 하네요, 그지? 있고 자 마이클 포터는 뭐 알다시피 산업 구조 분석 모델 즉 파이브 프로스 모델하고 앞에서 배웠다시피 본원적 경쟁 우위론 제시했죠, 그지? 본원적 경쟁 우위론은 딱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했죠, 그지? 그건 뭡니까? 우리 제품의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그 다음 제품의
품질을 갖다가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본질적인, 본능적인 우리가 분석 요소잖아, 그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산업구조 분석 모델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건데, 자,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구조를 분석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외부 환경의 5가지 요인 분석해가지고 해당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지? 매력적이지 않는지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5가지 요인을 잡은 게 뭐냐면, 현재 경쟁사와의 경쟁 정도가 어떤지, 공급자와 그다음에 수요자 교섭력, 그다음에 대체재 출현 가능성,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 그래가지고 예, 분석 수준은 가장 넓은 산업 수준에서 예, 분석을 합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이프로스 모형의 평가, 예, 결정 요인하고 주요 변수의 변동상하고 결과하고 비교를 갖다 표로 딱 해놨는데, 뭐 결정 요인 아까 말했잖아. 사업 내 경쟁의 강도 정도. 예를 들어서 기업의 수가 작다. 경쟁 기업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 그지? 그 다음에 철수 장벽.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이익이 발생 안 돼가지고 철수할 때 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어떤 초기 자본의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고정 비용의 비중이 낮고, 그 다음에 산업의 경기 변동이 작고, 이러면 좀 더 매력도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시장이 크고, 시장 성장률이 높고, 제품의 차별화가 이렇게 높은,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매력도가 높죠, 그지? 앞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잖아, 그지? 이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은 산업 내 경쟁 강도는 낮다, 그지? 경쟁 강도가 낮을수록 매력도는 어떻습니까? 높아지지, 그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 그지? 예. 진입장벽이 초기 자본의 크기가 클수록 진입장벽이 높죠. 그지? 높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자연 독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 또는 뭡니까? 범위잖아, 그지? 예, 작용하면은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통채널이나 필수 서버의 접근성이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당연히 진입장벽이 높겠지, 그지? 이런 것들 사실 접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많은 대중들이 또는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어떻습니까? 진입장벽이 예, 어찌 보면 높은 것일 수 있어, 그지? 예,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작다는 얘기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브랜드의 정체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학습 효과도 높고, 고객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 브랜드를 익힐 수 있잖아, 그지? 알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규제가 높고, 이 산업에 진입하는데 기존 사업자의 보복도 어떻습니까? 높다. 기존에 있는 자기가 만약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보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입장벽이 높으니까 이런 산업들은 좀 대체적으로 뭐 독점 내지는 거의 독과점 수준이겠다, 그지? 그래서 시장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그 다음에 대체재 출현 가능성. 자, 대체재의 효능이, 유용성이 낮고, 어떻습니까? 그럼 대체재의 가격도 낮아. 그럼 대체재 출현 가능성이 당연히 낮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뭡니까? 교체 비용. 교체 비용이 아니고, 헷갈리면 안 되지, 이렇게. 사용자를 갖다 쉽게 바꿀 수 있는 어떤 비용이 높다. 그지? 소비자를 바꿀 수 있는 비용이 높고, 대체재 뭡니까? 공급자의 공세 정도, 그지? 대체재를 갖다 공급하는 쪽에서의 어떤 공격 정도가 낮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시장 매력도가 높죠. 충분하게 게임 할 만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구매자의 수가 많고, 그지? 규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구매자의 수가 많다면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얘기고, 제품의 차별화도 많고, 그다음에 대체재의 수가 작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구매자의 수가 많을수록 살라는 사람 많고 팔라는 사람 작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이 더 유리하잖아, 그지? 그래서 당연히 구매자의 교섭력도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구매자의 정보 수준도 떨어지고, 그지? 이래 됐을 때도 어떻습니까? 구매자의 교섭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구매자의 전환 비용, 구매자를 갖다가 다른 구매자로 바꾸려는 비용이 많이 높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구매자가 그런 게 아니지. 구매자가 다른 뭡니까? 업체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거. 다른 공급자로 바꾸려고 할 때 그때 전환 비용이 높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구매자의 교섭력은 떨어지는 거지, 그지? 만약에 구매자의 전환 비용이 낮으면은 쉽게 다른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후방 통합 능력. 후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래 나눴을 때 여기에 있는 게 뭡니까? 이쪽에 있는 게 사실 전방이죠. 이쪽이 후방이잖아, 그지? 후방 통합 능력이잖아. 구매자의 후방 통합 능력, 그지? 예, 이쪽으로 통합하는 능력이잖아. 됐습니다. 여기로 가는 게 후방이고,
여기로 가는 게 전방이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지? 후방, 생산. 그지? 그 다음에 소비자, 엔드 유저. 그러니까 소비자가 후방 통합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소매상, 그지? 그 다음에 중도매상, 도매상, 생산업자 다 뭡니까? 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능력이 낮을수록 구매자의 교섭력이 떨어질 거고 시장 매력도 높기 때문에 제품 판매됐다는 공급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공급자의 수가 많고, 그지? 공급자의 수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어쨌든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제품 차별화도 많고, 대체될 수는 적고. 자,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공급자의 교섭력은 떨어지죠. 그지? 그 다음에 공급자의 정보 수준. 공급자의 정보 수준도 낮고, 공급자의 전환 비용. 공급자가 다른 걸로 이제 업종 바꾸려고 하는 거, 그지? 높고, 그 다음에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도 전방 통합 능력이란 말은 요 말이잖아, 그지? 앞쪽으로의 영향력. 예를 들어서 생산업자, 도매자,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소매업자,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상품을 갖다가 자원을 갖다가 뭐 독점 정도 내지는 나름대로 뭐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라든지 하는 이런 뭐 해조류라든지 잡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지? 함부로 이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 생산업자가 도매나 중도매나 소매나 소비자들한테 큰 소리 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럴 경우 이게 통합력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장 매력도는 높아진다, 그지?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이 떨어질수록. 됐죠? 자, 좋습니다. 자, 이해됐죠, 그지? 공급자의 전방 통합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그 공급자가 어떻습니까? 전방을 갖다가 좌지우지 못한다는 얘기죠. 소비자를 갖다 좌지우지할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공급자의 교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매력도는 더 크단 말이에요. 이점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들어보면은 5점 또는 7점 리커트 청토를 평가해가지고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담당자, 그다음에 산업 전문가 공동 수행해가지고 화살표가 높을 때는 높고 빠르고 많다. 그다음에 밑으로 떨어질 때는 여기서 봤을 때는 낮고 느리고 적다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봅시다.